비가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예솔은 창밖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32살의 그녀는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직장은 강남에 있지만 집은 종로의 오래된 동네였다. 이곳은 조선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골목길이 많아 매일 저녁 산책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곤 했다. 그런데 오늘 그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녀의 평화를 깨뜨렸다. 울음소리였다. 낮고 가슴을 찌르는 듯한. 예솔은 망설이지 않고 우산을 들고 나섰다. 골목을 따라 50m쯤 가니 낡은 한옥문 앞에 여자가 앉아 있었다.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단아한 얼굴에 짧은 머리를 한 여성. 그녀의 이름은 예림이었다. 이웃집 아주머니 49세. 예솔은 그녀를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다. 항상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던 따뜻한 사람. 그런데 지금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어깨를 떨며 울고 있었다. 아줌마. 예림씨. 괜찮으세요? 예솔의 목소리에 예림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게 충혈된 채 그녀는 예솔을 보며 떨리는 미소를 지었다. 아, 예솔씨 미안해요. 그냥 바람이 좀 차서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예솔은 직감했다. 예림의 손에는 구겨진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들어오세요. 비 맞지 마시고 예솔은 예림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예림은 저항하지 않고 따라 들어왔다. 예솔의 작은 방은 따뜻한 조명으로 물들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막 끓인 라면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예림이 앉자 예솔은 물을 따라주며 물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혼자서 울고 계시던데? 예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제 아내가 떠났어요. 미국으로. 영원히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예솔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아내. 예림은 결혼한 적이 없다고 들었다. 아니, 이웃들 사이에서 그녀는 싱글맘으로 알려져 있었다. 딸 하나를 키우며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하지만 편지에는 사랑하는 예림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여성의 필체였다. 아내. 라니요. 예솔의 질문에 예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는 20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세상의 비밀로요. 한국에서 이런 관계는 아직도 이해해주지 않잖아요. 예림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아내, 지은 씨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가족의 압박에 지쳐 떠난 것이었다. 미안하다고 자유로워지라고 했어요. 나 혼자 남겨두고. 예솔은 가슴이 아팠다. 그녀 자신도 5년 전 연인과 헤어진 후로 사랑을 피하고 살았다.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은 항상 숨기기 바빴다. 직장에서 동료들의 시선, 가족의 기대. 예림 씨,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아이 학교 보낼 때나 집안일이라도. 예림은 고마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요. 예솔 씨, 하지만 나처럼 나이 든 사람, 누가 관심 가져줄까요? 그 말에 예솔은 미소 지었다. 나이. 그게 뭐 어때요? 예림 씨는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강하시고. 그날 밤, 예림은 예솔의 방에서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예림의 삶은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아픔으로 가득했다. 20대의 지은을 만나 사랑에 빠졌지만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다. 대신 룸메이트로 살았고 인공수정을 통해 딸 수아를 낳았다. 꽃집은 그들의 꿈이었다. 서울의 한옥마을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 봄이면 벚꽃과 함께 피어나는 장미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이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지은은 해외로 나갈 기회를 잡았고 결국 떠나버렸다. 예솔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예림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길이었다. 내일부터 제가 꽃집 도와줄게요. 디자인도 할 줄 알잖아요.
포스터나 로고 새로 만들어줄게요. 다음 날 아침, 예솔은 일찍 일어나 예림의 집으로 갔다. 한옥 문을 열자 안뜰에 가득한 꽃향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수아는 아직 학교에 가기 전 예림의 무릎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다. 12살 소녀는 예솔을 보며 수줍게 인사했다. 언니, 오셨어요. 예림은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었다. 예솔 씨, 정말 와주신 거예요? 미안해요. 어제 너무. 아니에요. 약속했잖아요. 예솔은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다. 꽃집의 새 로고 아이디어였다. 전통 한지 문양에 현대적인 선을 더한 디자인. 예림의 눈이 밝아졌다. 와, 이게 우리 가게에 딱 맞아요. 지은이가 좋아할 텐데. 그 말에 예솔의 가슴이 살짝 아렸다. 지은. 아직도 예림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사람. 하지만 예솔은 그 감정을 밀어냈다. 그녀는 그냥 도와주는 이웃일 뿐이었다. 아니, 그 이상은 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예솔의 일상이 바뀌었다. 오전에는 회사, 오후에는 꽃집. 예림과 함께 꽃을 다듬고 손님을 맞이하고 수아의 숙제를 봐주었다. 한국의 가을은 빨강과 노랑으로 물들었고 그들은 종로의 거리를 걸으며 단풍을 즐겼다. 예림은 예솔에게 자신의 과거를 더 털어놓았다. 90년대 레즈비언 커뮤니티가 비밀스러웠던 시절. 지은과 만난 카페, 첫 키스, 그리고 사회의 시선 속에서 사랑을 지켜온 이야기. 그땐 핑크 돌핀 카페에서 만났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곳이 우리 유일한 안식처였죠. 예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예솔은 상상했다. 젊은 예림,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랑을 꿈꾸던. 하지만 예솔 자신도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시골에서 올라온 전통적인 집안. 어머니는 매년 언제 결혼할 거냐고 물었고 예솔은 바빠서 라고만 대답했다. 사랑은 위험했다. 특히 같은 성별에 대한 사랑은? 어느 날 저녁 꽃집 문을 닫고 나서 그들은 한옥 안뜰에서 차를 마셨다. 예솔이 타준 녹차 향이 공기를 채웠다. 예림 씨, 지은 씨가 돌아올까요? 예솔의 질문에 예림은 창밖을 보았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 혼자서도 버틸 수 있어야죠. 수아를 위해.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예림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예솔은 손을 뻗어 그것을 매만졌다. 부드러운 감촉. 예림이 돌아보았을 때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공기 중에 무언가 스며들었다. 따뜻하고 위험한 무언가. 예솔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 집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예림의 손이 예솔의 손등을 스쳤다. 예솔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건 그냥 감사일 뿐일까? 그날 밤 예솔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예림의 미소, 그녀의 눈빛. 49세의 이웃, 그런데 왜 이렇게 끌리는 걸까? 한국 사회에서 나이 차이와 성별이 뒤엉킨 사랑은 금기였다. 하지만 예솔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가왔다. 서울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조명으로 밝아졌지만 예림의 집은 여전히 쓸쓸했다. 지은으로부터의 연락은 뜸해졌고 편지 한 장에 행복해라는 말만 남아있었다. 예솔은 매일 꽃집에 들렀다. 이제 그녀의 디자인은 가게를 살리기 시작했다. SNS에 올린 사진들이 바이럴을 타며 손님이 늘었다. 한옥 꽃집, 로맨틱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이었다. 예림은 변했다. 울음은 사라지고 미소가 돌아왔다. 예솔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 무너졌을 거예요. 그들은 함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샀다. 남대문 시장의 번잡함 속에서 예림이 예솔의 팔을 잡았다. 이쪽으로 좋은 꽃이 있어요. 그 손길이 자연스러워졌다. 예솔은 그 안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수아도 예솔을 언니처럼 따랐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언니,
오늘 뭐 배웠어? 라고 물었다. 예솔은 수아에게 그림을 가르쳤고 예림은 그 광경을 보며 웃었다. 당신처럼 젊은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지은이는 항상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은 예솔에게 가시였다. 지은. 예림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림자. 예솔은 질투를 느꼈다. 왜? 그녀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일 뿐인데. 한 겨울밤, 눈이 쏟아졌다. 꽃집을 닫고 나오니 길이 하얗게 덮여 있었다. 예림이 우산을 펴들었지만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아야, 예림이 미끄러지려 하자 예솔이 재빨리 안아들었다. 그들의 몸이 가까워졌다. 예림의 차가운 뺨이 예솔의 목에 닿았다. 괜찮아요. 예솔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림은 고개를 들고 눈송이가 떨어지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예솔 씨, 당신은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예솔은 대답 대신 예림을 더 꼭 안았다. 눈 속에서 그들의 입술이 스쳤다. 아니, 스치지 않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다. 짧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순간. 예림이 먼저 떨어지며 말했다. 미안. 나 아직 준비가. 아니에요. 서두르지 마세요. 예솔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이 감정 어떻게 다뤄야 할까? 다음 날 예림은 예솔을 피했다. 꽃집에서 오늘은 쉬어요 라고만 했다. 예솔은 혼란스러웠다. 그 키스, 후회일까? 그녀는 회사에서 일에 몰두하려 했지만 마음이 예림에게 가 있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예림이 서 있었다. 손에 뜨거운 고구마 한 봉지. 어제. 미안해요. 하지만 나의 당신을 생각해요. 지은이 떠난 후로 처음으로 예림의 고백이었다. 예솔은 그녀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예림의 과거, 레즈비언으로서의 고독. 49세의 나이에도 사랑에 대한 두려움. 한국에서 우리는 항상 숨겨야 했어요. 가족 모임에서 남자친구는 없고 결혼은 꿈도 못 꿔요. 지은과 20년. 그런데도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었죠. 예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예솔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도 그래요? 엄마는 매년 추석에 손주 볼 때까지라고 하시고. 하지만 예림 씨,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서로에게. 그날부터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다. 손을 잡고 거리를 걷고 한옥 안뜰에서 별을 보았다. 예림은 예솔에게 한복을 입혀주었다. 이게 당신에게 어울려요. 전통 속 현대 예솔은 웃었다. 한국의 아름다움, 그 안에 숨겨진 사랑. 하지만 갈등의 씨앗이 싹텄다. 수아의 학교 선생님이 예림에게 물었다. 수아 엄마, 요즘 자주 오는 그 언니는 누구예요? 예림은 이웃지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종로의 좁은 동네, 비밀이 오래가지 못했다. 예솔의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 동료 하나가 SNS에서 꽃집 사진을 보고 물었다. 얘야, 너 요즘 그 아줌마랑 왜 그래? 장난처럼 던진 말. 하지만 예솔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그냥 도와주는 거야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이 사랑,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겨울 축제 날, 그들은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 안에서 예림이 말했다. 예솔아, 나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이게 수아에게 미칠 영향이 예솔은 그녀의 입을 막았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타워 정상에서 서울의 야경을 보며 그들은 포옹했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그 아래 숨겨진 수많은 이야기들. 예림의 49년 3, 예솔의 32년. 나이 차이, 상관없었다. 사랑은 그랬다. 봄이 왔다. 벚꽃이 종로를 물들였다. 꽃집은 절정기를 맞았다.
예솔의 마케팅 덕에 젊은 커플들이 몰려들었다. 로맨틱한 한옥 데이트 스팟, 예림은 바쁘게 꽃을 꽂았고 예솔은 카운터에서 계산을 도왔다. 수아는 방과 후에 가게를 찾아와 엄마, 언니, 라고 불렀다. 이제 수아는 그들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언니가 엄마 웃게 해줘서 좋아?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달랐다. 예림의 언니, 50대 초반의 미경이 서울로 올라왔다. 추석 이후 처음 보는 가족. 미경은 꽃집에 들러 예림을 안아주었다. 동생아, 요즘 어떻게 지내? 지은이는 예림은 잘 지내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미경의 눈은 예솔을 향했다. 이분은 이웃 예솔 씨예요. 도와주고 있어요. 예림의 말에 미경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이 차가웠다. 저녁에 한옥에서 밥을 먹으며 미경이 물었다. 너 요즘 이상해. 그 젊은 애랑 너무 가까워. 지은이 떠난 게 너 때문 아니야? 예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 예림이가 여자랑 사귀나 봐라고. 한국에서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 수아 미래 생각해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예솔은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현실이었다. 가족의 압박, 사회의 편견. 예림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언니, 나도 알아. 하지만 예솔이는 내 인생을 구해줬어. 사랑이야. 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랑.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너 49살이야, 동생아. 정신 차려. 아니면 수아 데리고 내려갈게. 그 말은 예림에게 칼날이었다. 수아는 할머니 집에서 자랄 수 있지만 그건 예림의 패배였다. 미경이 떠난 후 예림은 예솔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미안해, 예솔아. 나 때문에. 당신까지 상처받아. 이 예솔은 그녀를 안았다. 아니에요. 함께 싸워요. 제가 가족 만나서 설명할게요. 하지만 예솔 자신도 가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솔아, 이번 설에 내려오렴. 혼자 사는 거 걱정돼. 예솔은 네, 엄마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어머니에게 레즈비언이라고 고백? 불가능했다. 그 무렵 꽃집에 손님이 줄었다. 소문 때문이었다. 그 집, 이상해 라는 말들이 퍼졌다. 예림은 포기하려 했지만 예솔이 막았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커뮤니티에 도움 청해요. 예솔은 온라인 레즈비언 그룹에 글을 올렸다. 한옥 꽃집, 사랑의 공간. 지지 부탁해요. 응원이 쏟아졌다.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찾아오고 가게는 다시 살아났다. 벚꽃 축제날, 그들은 한강으로 피크닉을 갔다. 수아가 장난감을 가지고 예림과 예솔은 손을 잡고 누웠다. 이게 꿈 같아. 예림이 속삭였다. 예솔은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지라고 답했다.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미경이 예림의 옛 친구에게 연락했다. 그 친구, 혜진은 예림의 과거를 알았다. 지은과 예림의 관계를. 혜진은 동생 위해라고 하며 예솔의 회사에 익명으로 메일을 보냈다. 예솔 씨가 레즈비언입니다. 조심하세요. 회사에서 소란이 일었다. 상사가 예솔을 불렀다. 이게 뭐야? 너 그런 사람이었어. 예솔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제 일에 무슨 상관이죠? 상사는 한숨 쉬며 한국 회사야. 이미지 중요해. 조심해 라고 했다. 예솔은 퇴근 후 꽃집으로 달려갔다. 예림 씨, 나 회사에서. 예림은 안아주었다. 미안해. 내 가족 때문이야.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함께 잠을 잤다. 그냥 안고 이야기를 나누며.
사랑의 깊이가 더해졌다. 여름이 더웠다. 서울의 습한 공기가 그들의 관계를 시험했다. 예솔은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었다. 꽃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예림은 미안해 라고 했지만 예솔은 지게 내 선택이에요 라고 웃었다. 그들은 가게를 확장했다. 작은 카페 코너를 만들고 레즈비언 테마의 꽃다발을 팔았다. 사랑의 꽃, 모든 사랑해. 수아는 13살이 되었다. 사춘기, 학교에서 친구들이 덤마랑 언니 왜 그렇게 친해? 라고 물었다. 수아는 가족이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다. 예림은 딸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엄마는 여자를 사랑해. 예솔 언니처럼.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수아는 울었다. 하지만 아빠는, 지은 이모는, 예림은 설명했다. 사랑은 형태가 다양해. 한국에서도 점점 변하고 있어. 수아는 받아들였지만 학교에서 따돌림이 시작되었다. 레즈 엄마 딸지라는 별명. 예솔은 수아를 위해 그림 워크숍을 열었다. 아이들이 꽃을 그리며 다양성을 이야기했다. 모두 다른 꽃, 하지만 아름다워. 수아의 친구들이 왔고 소문은 누그러졌다. 하지만 더 큰 배신이 왔다. 지은이 돌아왔다. 미국에서 연락 없이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한옥으로. 예림아, 나 후회했어. 지은은 48세, 여전히 아름다웠다. 예림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지은아. 왜? 지은은 울며 말했다. 거기서도 우리 같은 사람 많아. 하지만 내가 그리웠어. 수아도 예림은 예솔을 생각하며 망설였다. 지금은 달라졌어. 나 예솔이를 만날 거야. 지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예솔. 그 젊은 애? 너 미쳤어. 나이 차이 17살이야. 그리고 나랑 20년이잖아. 지은은 화를 내며 수아를 안았다. 엄마 따라갈래? 미국으로. 수아는 울었다. 예림은 갈등했다. 과거의 사랑 vs 현재의. 예솔은 그 장면을 보고 도망쳤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울었다. 내가 끼어든 거였어? 다음 날 예림이 찾아왔다. 예솔아, 지은이가 돌아갔어. 수아 데리고. 나 선택했어. 너를. 예솔은 안아주었지만 마음에 상처가 남았다. 지은의 배신, 아니 예림의 과거가. 그들은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다. 제주도로 여행 갔다. 검은 모래사장, 바다바람. 여기서 새로 시작해요. 예림이 말했다. 예솔은 네, 하지만 솔직히 해요. 항상 그들은 손을 맞잡고 걸었다. 한국의 바다. 자유의 상징. 돌아와서 꽃집은 더 번창했다. 하지만 미경이 다시 왔다. 이번엔 법적 조언을 가져왔다. 결혼. 동성결혼은 한국에서 안 돼. 상속도, 수아 양육권도 문제야. 예림은 그럼 어떻게 해? 라고 물었다. 미경은 정상적으로 살아. 남자 만나. 예솔은 그 말을 듣고 분노했다. 정상. 그게 뭐예요? 사랑이 정상 아니에요? 갈등이 고조되었다. 예림은 예솔과 미경 사이에서 고민했다. 예솔아, 나우 가족을 잃을까 봐 두려워. 예솔은 저도 그래요. 하지만 사랑 없이 사는 게 더 무서워요. 그들의 첫싸움이었다. 예림이 집을 나갔다. 예솔은 홀로 남아 창밖비를 보았다. 가을이 다시 왔다. 단풍이 타오르는 종로. 예림과 예솔의 관계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예림은 꽃집만 지키고 예솔은 디자인 일을 멀리서 했다. 수아는 지은과 미국에서 지내기로 했지만 매달 한국으로 왔다. 엄마, 언니 싸웠어. 수아의 질문에 예림은 아니야 라고 거짓말했다. 예솔은 친구 지은, 다른 지은, 레즈 커뮤니티 멤버,
예림에게 털어놓았다. 나이 차이 때문에. 예림 씨가 부담스러워해. 지은은 사랑은 나이를 초월해. 하지만 한국 사회가 문제야. 보수적인 가족, 법, 그들은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 갔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예솔은 그 광경에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야. 예림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함께 가요. 우리 목소리를 내요. 예림은 망설였지만 왔다. 퍼레이드 중 예림이 손을 잡았다. 미안해, 예솔아. 나 무서웠어. 예솔은 이제 괜찮아요. 함께라면. 하지만 배신이 다시 왔다. 혜진, 예림의 옛 친구가 지은에게 모든 걸 말했다. 지은은 분노해 예림에게 전화했다. 너, 나 버리고 그 애랑. 배신자, 지은은 수아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기로 했다. 너 혼자 살아. 예림은 무너졌다. 꽃집에서 울며 내가 잘못한 거야. 예솔은 달려가 안았다. 아니에요. 지은 씨가 과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예요. 그들은 상담을 받았다. 서울의 LGBT 센터에서. 상담사는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점점 인정받고 있어요. 하지만 가족 화해가 필요해. 예림은 미경에게 편지를 썼다. 언니, 나 사랑해. 예솔이도. 받아들여줘. 미경의 답은 예상치 못했다. 미안해, 동생아. 나도 무서웠어. 내 행복 빌어. 가족의 변화, 작은 승리. 겨울, 크리스마스. 그들은 한옥에서 파티를 열었다. 수아가 영상통화로 참여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 언니, 예림과 예솔은 트리를 장식하며 키스했다. 부드럽고 깊은. 하지만 회사에서 예솔의 과거가 다시 떠올랐다. 새 클라이언트가 레즈비언 디자이너. 안 돼 라고 취소했다. 예솔은 좌절했다. 나 포기할까? 예림은 아니. 싸워. 내가 내 곁에 있어. 그들은 함께 캠페인을 시작했다. 다양한 사랑, 다양한 디자인. SNS가 뜨거워졌다. 새해가 밝았다. 예림은 50세가 되었다. 생일 파티, 꽃집에서. 이웃들이 모였다. 이제 소문은 축하로 바뀌었다. 예림 씨, 행복해 보여. 예솔은 케이크를 만들었다. 50년의 꽃, 피어나는. 하지만 고조는 지은의 방문이었다. 수아를 데리고 한국으로. 이혼 서류 가져왔어. 하지만 너희 봐야겠어. 지은은 예림과 예솔을 보았다. 너 진짜 사랑하네. 대화가 길었다. 과거의 아픔, 용서. 지은은 미안해. 나 이기적이었어. 수아는 엄마들, 화해해. 결국 지은은 축복을 주고 떠났다. 이제 진짜 갈등. 법적 문제. 예림은 수아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를 만났다. 동성 부모, 한국 법상 분리해요. 예솔은 결혼. 해외로 가요. 하지만 예림은 한국에서 살아야 해. 우리의 뿌리. 시위가 일어났다. 보수단체가 동성애 반대 피켓을 들었다. 꽃집 앞에서. 예림은 무서웠지만 예솔이 막아섰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언론이 보도했다. 한옥, 레즈 커플의 싸움. 지지자들이 모였다. 페미니스트, 청년들. 예림의 연설, 49세의 새 사랑을 찾았어요. 한국에서 우리 모두 자유로워질 권리가 있어요. 예솔은 병들었다. 스트레스로. 병원에서 과로해요. 쉬세요. 예림은 곁을 지켰다. 너 없인 못 살아. 회복 후 그들은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결말은 봄에 왔다. 법원이 양육권을 예림에게 주었다. 사랑의 안정성 인정 승리였다. 미경이 결혼식, 비공식을 치러주었다.
한옥 안뜰, 꽃으로 장식. 수아가 반지 전달자. 예솔과 예림은 서약했다. 나이, 성별 상관없이 영원히 손님들은 울었다. 한국의 변화, 작은 증거. 지은은 미국에서 축하 메일. 행복해 이 꽃집은 랜드마크가 되었다. 사랑의 꽃집. 그들은 늙어갈 터어 단풍, 벚꽃, 눈 속에서. 인간적인 사랑, 한국의 맥락에서 피어난. 에필로그 10년 후, 예솔 42, 예림 59, 수아 결혼식. 엄마들, 고마워. 그들은 손잡고 웃었다. 사랑은 지속되었다. 비극 아닌 희망의 이야기.